사이버 사령부와 777 사령부가 상호 협력을 한다든가, 또는 더 좋은 것은 하나의 체계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보가 앞서 나가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수행하는 것이 이제 전쟁, 전투의 양상인데, 이번에 이제 이란 전쟁을 보면서, 근데 이게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미국은 이란 내를 들여다보다가 그냥 핀셋 공격을 해서 정권 교체를 하겠다는 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대이란 전쟁을 정보 관점에서 또 어떤 교훈이 있나 하는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김현섭 장군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정보 부대장이 그러니까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그러면 이 정보라는 관점에서 이 이란 미국 전쟁을 어떻게 보세요? 우선 뭐 이란 전쟁에서 정보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네. 정보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는 정보, 군 정보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부대가 어디죠? 정보사령. 그죠? 정보사령부. 왜냐하면 예. 뭐 정보니까 예. 정보사령부, 예. 그죠? 미국은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중앙정보국, CIA 아마 다들 예, CIA. 생각할 겁니다. CIA. 예. 영국은 MI6를 많이 떠올릴 거고요. MI6. 네. 예. 그리고 이스라엘 그럼 모사드를 많이 떠올릴 겁니다. 이 부대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부대들은 주로 인간 정보를 다루는 부대들입니다. 그러니까 CIA 그러면 이제 CIA 요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막 공작을 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정보 기관만 이렇게 들여다보면 대략적으로 몇 개를 쭉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IA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성 영상을 이렇게 전 세계 위성 영상을 분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NGA라는 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스노든이 한번 폭로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게 있죠. 국가안보국 NSA가 있습니다. NSA가 어떤 부대인가 하면 NSA 국장은 미국 사성 장군이 맡고 있고요. 이 사성 장군이 사이버 사령관도 겸하고 있습니다. 쓰는 예산을 보면 오히려 CIA보다 NSA가 돈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은밀성 때문에 이런 부대들은 이 겉으로 잘 드러나진 않죠. 예전에 영화에서는 Enemy of State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NSA이고요. 그 밖에도 뭐 FBI 잘 아실 거고, 뭐 위성 영상을 담당하는 NRO 이런 부대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이 쭉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떠냐? 이스라엘은 뭐 모사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인간 정보를 주로 하는 공작을 하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샤밧이라고 하는 샤베트, 거기는 국내의 정보, 그 다음에 대테러 정보 이런 것들을 담당합니다. 미국으로 치면 FBI랑 비슷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군 정보를 담당하는 아만이라는 부대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보본부하고 비슷한 부대입니다. 미국의 DIA하고 비슷한. 그 산하에 8200부대라고 있어요. 8200부대는 사이버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8200부대는 예전에 스톡스넷이라고 이 굉장히 유명한 악성 코드가 있어요. 그거를 나탄즈 그 핵시설에다가 이게 심어가지고 이 나탄즈 핵시설이 뭐냐 하면 원심 분리기로 해서 이렇게 핵을 농축하는 시설이거든요. 그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기계를 다 파괴시켰던 그런 부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대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8200부대 그러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보부대, 정보기관, 그러면 뭐 국정원이 단연 뭐 모든 정보를 다 하니까 국정원이 있고요. 군에서는 정보본부가 있고, 정보본부 산하에 777 사령부와 정보사령부가 있는데, 정보사령부는 다 압니다, 사람들이. 이번에 또 뭐, 그 내란에 또 중요 종사 임무를 또 했던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유명해졌죠. 네. 그런데 이제 777 사령부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은밀하게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777 사령부에서는 주로 이제 신호정보라고 해서, 신호정보 그러면 우리 감청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있고요. 요즘 감청해도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신호기 때문에 복조해야 되고 또 암호를 걸기 때문에 또 암호를 또 복호해야 되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레이더 신호는 아예 내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레이더 신호 같은 거를 잡아가지고 이게 어떤 레이더가 어디에서 활동한다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야 돼요. 전자정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어 있는. 그래서 말이 조금 질문의 요지와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조금 좀 벗어났는데, 정보는 계략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기본적으로 좀 머릿속에 두시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이죠.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도 미 정보기관에서는 이 전쟁이 승리하기 어렵다라고 사실은 판단을 했고, 미 합참의장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있습니다
됩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건 네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고 이렇게 하고 이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제발 좀 작전하시는 분들이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좀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크든 작든 높든 낮든 하여튼 그렇죠. 정보 무시하는 인간 치고 제대로 하는 놈 없어.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최고 수준의 정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따지고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최고 수준의 정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아까 처음에 이제 제가 8,200부대의 화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8,200부대 단독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 사이버 뭐 이런 걸 하려면 기초 정보들 수집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초 정보는 사실 미국만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긴밀히 협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정확한 목표,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 무엇을 하고 그 적의 주요 인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었던 거고요. 미국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세부 목표에 대한 어떤 보조적인 역할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에서 충분히 했을 겁니다. 이란을 폭격할 때도 그 시기에 그 장소에서 그 많은 주요 인사들이 어떤 회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정보 능력이 크게 작용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네. 시내에 움직이는 차량들의 그 교통 신호 정보까지 알고 있었다고 하니 그래서 차량을 추적해서 주요 지도부가 모이는 장소까지 이제 추적을 해내고 했다는 건데 그거야 뭐 우리도 얼마 전에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나눈 대화가 그대로 라이브하게 맞아요. 노출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당국자 하는 말 도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도 관심 가져서 고맙다는 요지의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공분하곤 했는데 하여튼 이 정보가 없이는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보가 나오고 나서 대책 하나 결심하면 그게 이제 전투고 전쟁인데 이번 이란도 보면은 이제 타격전에 너무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서 그렇지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 밑에서 움직이는 이제 정보 활동들은 정말 치열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일례로 이란은 국내에 대한 정보 능력은 굉장히 탁월하다고 들었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주축이 돼서 이제 주민들이 동향, 그다음에 뭐 반정부 세력을 색출하는 거 이런 것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해외 정보 능력은 이스라엘이 거의 무시라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뭐 해외의 그 CIA 안가, 그다음에 여기 누구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의 8층에 뭐가 있다 하는 것들까지 그 파악을 하고 거기다 샤헤드 공격을 가하거든요. 그것은 아마도 러시아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지 않겠냐. 또는 중국이 도왔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러시아에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거든요. 너희들이 제공했지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이 전쟁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정도로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NCND는 사실은 긍정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 말 안 해요. 예. 왜 아무 말 할 수 없냐 하면 왜 그럴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 최초의 초기 전쟁 때 러시아군이 엄청나게 고전을 하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가 표적 획득 능력이 없습니다. 네. 우리 같으면은 야 드론 날려서 적 찾아서 이게 공격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숲속에 적들이 있는데 드론을 도대체 몇 대를 날려야지 적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수단을 이용해서 러시아에 아마 그 우크라이나에 이런 정보를 제공했을 거야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좀 기밀에 가까운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명확한 것은 미국에서 제공을 해줬습니다. 어디쯤 가봐. 대충 저기 춘천 여기 경춘도로 있잖아. 거기 그 밑에 도로 있는 그쪽에 한번 가봐. 이렇게 하면 그쪽으로 드론을 날리는 거죠. 가보면 거기에 표적이 있으니까 타격하고 이런 식으로 제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똑같은 거를 러시아에서 하는데 당연히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우리도 깜짝 놀란 샤헤드 무인기나 이란의 미사일이 가서 해외에 있는 다른데 주둔하는 미국 이제 핵심 시설을 타격하고 하는 거는 이게 이란이 이런 정보 능력을 갖고 있었던가? 이런 의문을 가졌는데 그게 이제 러시아의 도움이다. 예, 러시아에서. 네. 그래서 그렇게 보도되더라고요. 네. 그것은 뭐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프로끼리 뭐 다 알지만 하고서 미국과 러시아도 네. 어느 정도 용인하고 있고 네. 뭐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겠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언론에 나온 것은 사실은 러시아가 위성 영상을 제공했을 거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위성 영상만 가지고서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성 영상이라는 건 재방문주기라는 게 있어요. 위성이 이렇게 떠서 여기만 딱 보진 않습니다. 위성 영상은 대부분 정지궤도 위성이 아니고 저궤도 위성입니다. 막 돌아다닙니다.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계속 돌아다니거든. 한번 여기를 찍으면 그 폭이 한 10km 정도밖에 안 돼요. 쭉 이렇게 가면서. 그리고 그 궤도를 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한 번 여기를 봤으면 한 번은 여기를 이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 개의 위성이 동시에 보더라도 실시간대 영상을 정확하게 찾아내기는 어렵죠. 그러면 이것을 어느 다른 수단인가는 이거를 좀 보충해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예. 네. 그것을 보충하는 것이 신호정보입니다. 신호정보, 그러면 우리가 안테나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어디 뭘 하나? 이것만 생각하는데요. 지상의 안테나만 생각하는데 지상의 안테나는 지구 공률 때문에 사실은 좀 떨어지면 1000km, 2000km 떨어지면 잘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럼 전파라는 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약해지잖아요. 잘 잡아내기가 어려워요. 네. 또 전파가 우리가 직진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직진만 하지 않습니다. 매질 이상한 걸 만나면 회절하기도 하고요. 굴절되기도 하고요. 산란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더더욱이 신호가 약해지겠죠.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높은 데다가 이렇게 안테나를 세워놓고서 여기 오는 것들을, 여기 오니까 이렇게 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잡았으니까 이렇게 선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선 하나를 에로비라 그러고요. 두 개에서 딱 겹쳐지면 여기가 이제 그 목표물이잖아요. 우리가 측량할 때 예, 승부법처럼. 예. 이게 이제 컷이라 그래요. 근데 컷인데 이게 빛이 산란하고 뭐 이렇게 회절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나요? 여기 때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한 군데 더 하면 이게 픽스라 그래서 이제 세 군데 하는데 그렇게 해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주상공에서 이거를 획득하면 우주상공에서는 장애물이 없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신호정보 위성이라고 하는데요. 신호정보 위성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러시아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신호정보 위성이 위성 기술 중에 가장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정지궤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정지궤도는 36,000km 올라가야 됩니다. 36,000km 올라가야 되고 지상의 미약한 신호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안테나가 무지무지하게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그 높은 곳까지 이 무거운 물체를 올려서 정확하게 쫙 펴야 되거든요. 굉장히 돈도 많이 들고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기도 한데 러시아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 당연히 이 수단도 함께 사용했지 않을까. 그렇겠네요. 네. 그 정지궤도 위성이라는 거는 말이 정지지. 그 높은 데서 한 지점을 그 신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아야 되는 거죠. 지구의 자전 속도와 똑같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훨씬 더 큰 지름으로 이렇게 돌아야 되니까 네. 실제 속도는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유지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그 최고의 어려운 위성이 되겠군요. 우리 통신위성도 정지궤도 위성이지 않습니까? 36,000km. 근데 통신위성은 여기서 인위적으로 그 방향으로 이렇게 전파를 쏘거든요. 그러니까 안테나가 크지 않아도 돼요. 작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통신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신호위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패시브이기 때문에 그렇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능동적으로 거기를 향해서 쏴주는 거야. 우리 필요에 의해서. 네네. 그 쉽게 잡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미의 어떤 그 신호를 잡아내기 위한 안테나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말이 맞고 얼마나 돼요? 한 150m 정도입니다. 직경이 이렇게 쫙 펼쳤을 때. 대단하고. 와, 150m. 제가 한 말씀을 좀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앞서서 NSA, 국가안보국 수장이 네. 사이버 사령관을 겸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미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영국으로 가면, 영국의 이제 주요한 정보기관 3개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MI6가 있어요. 근데 007 네, 나오는 MI6. 해외 정보를 다 담당합니다. MI5가 있습니다. 국내 정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GCHQ라는 게 있어요. GCHQ, Government Communication Headquarters라고 하는 국가통신본부 정도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제 나중에 구글에다 GCHQ 이렇게 치시면 도나스 모양의 이게 건물이 딱 나옵니다. 요 3개가 이제 주요한 기관이에요. 영국에. 예. 근데 GCHQ가 당연히
신호 정보를 담당을 하죠, 당연히. 근데 이 GCHQ가 사이버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추세는 뭐냐 하면 사이버와 신호 정보를 분리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더 하겠죠. 앞으로 예. 점점 더 이 상호 의존성이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이버 사령부는 사이버 방어를 주로 하죠. 근데 방어만 하느냐? 방어만 하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이버사의 구체적인 임무를 제가 말씀드리면 좀 적절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이버 방어 업무, 공격 업무, 기술을 획득하는 업무 이런 것들을 따로 떼서 하나씩 이렇게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777 사령부는 미국의 NSA와 카운터파트고 기술을 계속 공유해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엄청난 노하우가 쌓여 있습니다. 능력도 훨씬 뛰어나고요. 그러면 사이버 사령부와 777 사령부가 상호 협력을 한다든가 또는 더 좋은 것은 하나의 체계로 이렇게 들어가서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도 그게 아마 주도는 국정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좀 정보 업무를 통합 발전시켜 나가는 면은 어떨까? 맞아요. 네, 본래 그럴 것 정보 업무에 같아요. 충실한 네. 그 운영을 하게 되면 네. 그런 컨셉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근데 너무 정치 정목적으로 이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운영 네. 보관 때문에 현역 때 제가 계속 주장했던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예. 정보 개혁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점점 더 중요해지는 분야라서. 지금 개혁 방향은 조금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네. 이를테면 이런 거죠. 이제 인간정보 문제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 HID를 중심으로 인간정보부대를 독립시킨대요. 음. 인간정보를 가지고서 지금 획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CIA도 그 능력이 이렇게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신호정보하고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지금 요청하는 단계인데 우리나라만 지금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정보를. 예, 인간정보. 정보를 주로. 인간정보를 따로 분리하면은 네. 얘들은 좀 특이한 문화가 좀 있어요. 옛날에 예전에 우리 서 대표님 군생활 하실 때 해병대가 건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해병대 안지 좋아졌죠. 그런데 그러한 비슷한 것들이 인간정보부대에는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들을 분리시켜 놓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좀 부작용 참- 없애자고 예. 또 그런 조치를 해놓으면 또 다른 역작용이 나온다는 예, 거. 그렇습니다. 되게 이제 그래서 개혁이 늘 어려운 겁니다. 네. 맞아요. 부작용 없애려고 뭐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나오고 이러니까 네.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좀 많이 조언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 채널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네.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좋은 정보를 주신 우리 김현숙 장군님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